오늘은 J-팝을 따라했던 K-팝이 30년 만에 대역전을 이룬 비결은? 이라는 기사와 일본 반응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은 아시아 음악의 중심지였다. 전 세계적으로 J-팝의 열성 팬이 급증하면서 일본의 음반 산업 규모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로 커졌다. SM 엔터테인먼트 등 한국 기획사들은 일본의 거대 연예 기획사 자니스 사무소의 아이돌 시스템 전반을 앞다퉈 벤치마킹했다. 대성기획이 자니스 소속 아이돌 그룹 V6를 벤치마킹해 잭스키스 멤버들을 블랙키스와 화이트키스의 두 가지 콘셉트로 분리했던 게 대표적이다. 하지만 불과 30년 사이 세계 음악 시장에서 K-팝과 J-팝의 위상은 완전히 역전됐다. 방탄소년단의 노래가 지난해 빌보드 핫백 차트 1위를 차지한 게 대표적이다. 반면 J-팝은 흔적을 찾기 어렵다. 일본은 되레 K-팝 아이돌 시스템을 벤치마킹해 역수입하고 있다. 문화연구 전문가인 진다룡 캐나다 사이먼 프레이저대 교수는 J-팝이 쇠퇴한 가장 큰 이유로 폐쇄성을 꼽는다. 일본 음악업계는 지식재산권 보호에 집착해 유튜브와 스트리밍 등 신기술 도입을 극도로 꺼렸다. 음반 판매는 일본 음악업계 수익의 85%가량을 차지하는데 유튜브로 음원을 공개하면 음반사들의 수익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는 J-팝 인지도 하락으로 이어졌다. 반면 K-팝은 새로운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 저작권 침해를 일부 눈감아주면서까지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로 K-팝 음원을 확산시켰다. 2012년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거둔 성공도 유튜브에 공개한 뮤직비디오 덕분이었다. 자니스는 2018년에야 유튜브 계정을 개설했다. 김수경 미국 교수는 K-팝의 세계적인 인기는 유튜브 문화 확산 없이는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K-팝 기획사들은 뮤지션 발굴, 육성은 물론 해외 댄스 학원까지 직접 찾아가 재능 있는 외국인을 스카우트하는 등 인재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일본 반응 보시겠습니다. 언론에도 착각하는 사람이 있을 법하지만 일본은 내수의 나라. 국내에서만 충분히 이익이 난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특이한 것이 가끔 나온다. 애니메이션이라던가. 반면 한국은 외수가 없으면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한일 간의 큰 차이이며 글로벌적인 시각에서 볼 때 일본이 뒤져 보일 수 있는 이유. 어느 쪽이 좋다든가 하는 것은 아니다. 그걸로 이익이 난다면 그걸로 됐어. 네가 하는 말은 틀리지 않아. 하지만 일본 아티스트가 전원은 아니지만 미국에서 승부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자니스도 LDH도 세계를 지향하고 있고 미우라 다이치 씨는 그래미에 대한 꿈도 말하고 있어요. 한국은 자국에서 못 번다고 언제까지 그렇게 말할래? 인구 5천만으로 음악시장 세계 제6위. 한국 국내에서만 돈을 벌어 호화 생활하는 가수도 있다. 막대한 자금을 쓰는 해외 진출은 수요가 없으면 쉽게 할 수 없는 일이다. J-팝을 흉내냈다라고 하기보다 자니즈와 일본의 아이돌을 흉내내 노래를 못하는 부분을 해소했다 라고 할 것이다. 해외에서 평가받는 싱어송라이터가 만들어낸 개개인의 오리지널리티는 없고 상업적으로 팔릴 만한 노래를 밀고 있는 것 같고 J-팝은 해외에서 발견했다고 하는 것에 비해 K-팝은 해외에 파는 전제이기 때문이다. 큰 차이점은 해외에서 평가된 J-팝은 음악문화 발신이 주목적, K-팝은 장사 목적이라는 것. 인터넷에서 검색 상위를 차지하기 위해 클릭수를 올리거나 히트 차트 상위에 올리기 위한 조작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국적으로 억지 선전으로 한국 제품에 연결시키려고 하는 등 전형적이죠. 최근 일본의 음악업계도 그렇게 되어 가고 있어요. 1980년대부터 한국 음악을 듣고 있지만 현재까지 놀라운 변화. 1993년까지 아이돌 그룹은 적고 일본을 모사한 느낌. 서태지와 아이들 성공 후 우후죽순 아이돌 그룹이 나왔다가 사라지고 SM 엔터를 축으로 양성 시스템을 다른 사무실이 따라해서 현재 수준의 높이가 된 느낌일까? 1990년대 후반에는 재미 한인을 포함한 그룹이 데뷔했기 때문에 여기서 서구화가 가속화된 느낌. 지금의 K-팝은 일회성. 진짜라면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나올 텐데 유감스럽게도 나오는 것은 같은 아이돌 그룹뿐. 게다가 데뷔 전 오디션부터 시작해서 합숙, 데뷔까지 멤버의 사생활을 SNS를 통해 선전하는 수법. 언제까지나 통용되는 비즈니스 모델은 아니다. 조만간 쓸모없게 될 것이다.
그거와는 별도로 K-팝 팬분들은 과잉으로 그들의 사생활을 드러내는 생활 방식이 언젠가는 그들의 멘탈이 붕괴되는 것을 문제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블랙핑크와 BTS가 미국 빌보드에 오르면서 K-팝은 세계가 인정하는 음악 장르가 됐다. 셀레나 고메즈나 카디비 같은 세계적인 스타와 콜라보하고 대등한 위치에 있다. K-팝은 아시아권 아티스트들에게 빛을 선사했다. 이로써 J-팝도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나도 빅히트 재팬의 일본 거주자 프로듀서 모집의 응모 요항을 보고 생각한 것이 있었다. J-팝이 안 된다든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으로는 세계에서 싸울 수 없다. 변화의 시기가 오고 있다. 굉장히 아픈 곳을 찔리고 있다. 이 기사가 지적하고 있는 폐쇄성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독자적으로 발전시켜온 문화적 컨텐츠가 있고 그것이 세계에서도 평가되어 온 곳도 있지만 반면에 세계의 유행에 대한 반응이 둔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영화나 음악, 먹방 등 전달 컨텐츠만 해도 최근 몇 년간의 한국 문화가 세계에서 인지, 평가되고 있는 것은 확실하고 패션도 귀엽다. 대략적인 이야기이지만 문화적 발달은 국내 경제가 발달해 국민이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풍요로워져야 실현된다. 다시 한번 아시아에서 문화적 주도권을 잡으려면 우선은 국민 개개인의 생활이 더 윤택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갈 길은 멀겠지. 음악뿐 아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체다. 드라마도 영화도 지난해 아카데미 수상으로 상징되듯 어느덧 한국이 훨씬 앞서 있다. 게다가 엔터뿐만이 아니다. IT도 공업도 의료도 학회도. 일본은 정말로 정면에서 존재감의 저하를 마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그것을 말하면 반일이라고 비판받아 확산되지 않는다. 문제를 직시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문제를 외면하고 한국, 중국을 디스하고 자기 만족하는 것 중 어느 쪽이 진정한 애국인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한국의 음악 시장이 일본을 넘어섰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 연예인이 미국에서 우연히 팔렸다는 거지. 일본의 엔터테인먼트 시장은 미국 다음으로 크단다. 뭐든지 기원서를 이야기하는 한국 매체 측고는 드물게 J-팝을 흉내냈다는 제목의 흥미를 가지고 읽었지만 역시 지금은 자신들이 위라며 우월감에 젖은 내용이었군. 다만 현재는 일본의 엔터와 한국의 엔터의 차이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오늘 반응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반응 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